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어제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을 공유를 드렸고, 영상을 공유 드리자마자 바로 이벤트 라이브 진행을 했었습니다.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의 특이점이나 패턴적인 부분도 간단하게나마 언급을 드렸었기 때문에 영상 찾아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영상인 이벤트 라이브 영상 내용은 축구토토 승무패 40회차 배팅맨에게 1000원 픽을 만들어줘 라는 주제로 골 때리는 가족분들과 재미있게 한번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40회차 14경기를 가지고 라이브에 참여를 하신 분들 중에 제가 랜덤으로 아무나 선정을 한 다음에 이 경기에서 승무패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해서 기록을 해놓고, 그 경기 결과가 진짜 그 결과가 나와서 적중을 한다면 적중하신 분들께는 5,000원씩 보내드리는 이벤트였습니다. 일찍 공지를 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재밌게 즐겨주셨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어떤 선택되신 분 한 분께서는 적중하면 5,000원을 보내드리는 건데 그보다 많은 만원을 슈퍼챗으로 쏴주셨습니다. 재밌는 이벤트고 배팅맨님 고생하신다면서 만원 슈퍼챗을 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이벤트나 컨텐츠로 골 때리는 가족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배팅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하자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시간상으로 좀 괜찮을지 고려를 해보고 매주는 아니더라도 좀 격주가 됐든 어쨌든 확정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개월 동안 화면에 있던 배너와 유니폼이 사라졌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서 다시 저의 원래 유니폼인 아디다스 유니폼으로 돌아오게 됐고, 혹시 화면에 배너 광고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댓글에 작성해 주시고 GOALTV 골TV 골뱅이 다음.net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불법 사설 광고 요청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그런 광고는 안 합니다. 그런 광고 요청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삭제해 버릴 거니까 시간 낭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축구토토 승무패 40회차, 사실 K2 리그와 J리그 경기의 조합, 조금은 막장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아닌 저는 8,000원 최종 픽만 만들어 봤습니다. 많은 금액을 써봐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기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골 때리는 가족분들 부담 가지 않도록 저는 최소한의 픽만 말씀을 드렸다는 점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다들 아시죠? 이제 멘트도 다들 외우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시작하기 전에 골 때리는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경남 대 안양. 자, 경남은 지난 서울 이랜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 0으로 아쉽게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 진출권인 3위와 4위까지는 승점이 3점 차이밖에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의 홈 경기라는 이점을 안고 있고, 경남이 안양을 상대로 이번 시즌 2전 전승으로 앞서 있고, 팀의 핵심 공격수인 황일수와 백성돈 선수가 안양을 상대로도 골을 기록했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네게바 선수가 징계로 인해 출전하지 못하는 점은 조금은 아쉽네요. 상대팀 안양은 최근 4경기 1무 3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제주 원정에서 선제 득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에만 무려 4골을 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기록을 했죠. 그만큼 팀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수비에 유종현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중원에 맹성웅 선수가 올림픽 대표팀에 차출이 돼서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경남FC는 남은 5경기 가운데 1, 2, 3위인 제주, 수원,
대전과 맞대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려면 이번 안양과의 홈 경기에서는 무조건 승점 3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굉장히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게바 선수의 출전 불가는 아쉽긴 하지만 안양과의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백성동, 황일수 선수가 건재하고 안양은 수비와 중원의 주요 자원이 한 명씩 빠졌다는 점이 큰 손실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방에 있는 아코스티 선수나 김경민, 권용현 선수가 있고 지난 제주전에서 전반에 보여줬던 경기력이라면 실수가 자주 있는 경남의 수비진을 파고들 것도 한번 예상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 경기 경남의 승무 투픽이면 패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투포를 쓰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경남의 단통 승 예상합니다. 2번 경기 삿포로 대 쇼난. 자, 이 경기 투표율이 생각보다 삿포로 승에 몰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 삿포로의 경기력이 똥을 싸고 있다라고 다들 보시기 때문에 쇼난의 승이나 무승부도 많이들 이변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싶은 점이 삿포로는 공격에 로페즈 선수가 선발로 나오는 경기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역시 지난 센다이와의 경기에 로페즈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하니까 3대 3으로 무승부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최근 3경기 동안 무득점을 기록 중이었던 걸 깨버렸습니다. 그 무득점 3경기에서 비셀고베와의 경기에는 아예 로페즈 선수가 출전도 안 했었고 나머지 2경기에서의 출전 시간을 합해봐야 50분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었죠. 자, 키플레이어를 저는 로페즈 선수라고 보고 전 경기에서 골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 선발 출전이든 교체 출전이든 많은 시간을 뛸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으로 원정 슈난의 수비력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공유드린 골대법에서 삿포로가 홈에서 4번의 정배당을 받고 2무 2패로 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모를 무승부도 한번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기 삿포로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3번 경기 FC 도쿄 대 간바 오사카. 자, 이 경기 굉장히 양팀 모두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FC 도쿄는 주중 리그컵 경기 포함 3연승을 달리고 있고 간바 오사카는 주중 사간도스와의 경기 승리로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패턴적으로 간바 오사카의 연승이 너무 길어졌다고 보이기 때문에 부러질 때가 됐다고 보이고 최근 10경기 중에서 FC 도쿄가 홈에서 간바 오사카를 만났을 때가 4번이 있는데 FC 도쿄가 3승 1무로 홈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배당적인 측면으로 간바 오사카가 3점대의 역배당을 받고 FC 도쿄 원정 경기일 경우 모두 패배를 기록했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해외 배당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으나 간바 오사카의 해외 배당이 3점 이하로 떨어진다면 무승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3점대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FC 도쿄는 주중에 J리그 깡패 가와사키를 상대로 리그컵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기세 또한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 역시 레안드로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좋은 감각을 살려놨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FC 도쿄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4번 경기 시미즈 대 산프이로. 자, 이 경기 시미즈의 승리는 보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기록에서 보이듯이 연패가 굉장히 길었다가 지난 쇼난과의 경기에서 0대 3으로 승리를 하고 다시 또 연패의 늪으로 빠져서 3연패를 기록 중인 시미즈입니다. 워낙 수비가 개판인지라 최근 경기들을 보면 거의 멀티 실점은 기본으로 해주는 시미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경기 산프이로가 우세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싸한 게 일단 무승부는 잘 느껴지지가 않는데 왠지 모르게 시미즈의 승을 한번 같이 가져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승무패에 들어오는 경기들 중에서 4번 경기가 이변이 좀 자주 나오는 번호대라는 점을 참조해 볼 때 골 때리는 가족분들도 이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미즈가 홈 경기에서는 2승 8패로 이기면 이기고 지면 져버리는 데이터가 있고 무승부 배당이 시미즈의 승배당보다 높다는 점으로 볼 때 이변으로 저는 시미즈의 승을 한번 가져가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시미즈의 승과 패 투픽 예상합니다.
이변 안 가져가실 분들은 안 가져가셔도 돼요.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경기에서 하나 부러져 줘야 당첨 등수가 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니까 에이 시미즈가 무슨 이변이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시미즈 단통패 가시면 됩니다. 자, 5번 경기 나고야 대 세레소 오사카. 이 경기 양 팀 모두 비슷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르기가 힘들었습니다. 딱히 양 팀에서 주축 선수들의 결장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전력 손실적인 부분도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일단 골대법적인 측면과 패턴적인 부분을 대입을 해서 풀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나고야의 홈, 세레소 오사카 원정일 경우에 골대법 계산 결과가 나고야의 승과 패 확률이 동일하게 47%로 나왔기 때문에 승 혹은 패배 중에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세레소 오사카의 경우 이번 시즌 원정에서 7번의 역배당을 받고 5승 2패로 역배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낸 점을 참조를 하고 패턴적으로도 나고야가 최근 패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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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승 패턴을 반복 중인데 전 경기에서 승리를 했으니 이번 경기에는 패배가 맞는 패턴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골대법적으로는 나고야의 승과 패, 패턴적으로는 나고야의 패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역배당을 받을 때 승리하는 횟수가 많은 세레소 오사카의 승리를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 나고야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6번 경기 가시와 대 비셀고베. 최근에 비셀고베의 경기력이 살아나면서 비셀고베가 현재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요코마리와의 경기에서도 이니에스타의 페널티킥과 더글라스, 후르아시 선수가 차례로 골을 기록을 하면서 2대3으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가시와 또한 요코FC를 상대로 원정에서 0대3으로 올른가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 완벽한 승리를 거뒀고 주중 리그컵 경기에서 요코마리를 상대로 0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양팀 모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셀고베가 가시와 원정에서는 유독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홈에서마저도 가시와에게 2대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물론 주중에 가시와는 리그컵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비셀고베보다 불리할 수는 있지만 올른가 선수의 화력을 비셀고베의 수비진이 감당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비셀고베가 이렇게까지 4연승을 달릴 만한 팀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서 저는 이 경기 가시와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7번 경기 가시마 대 요코FC. 가시마는 최근에 J리그 7연승을 달리다가 최근 두 경기에서 오이타와 간바 오사카를 상대로 2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2연패를 한 상대팀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오이타나 간바 오사카나 수비에 기본적으로 수비의 안정성에 중점을 둔 경기를 펼치는 팀들이기 때문에 가시마가 좀 패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상대팀 요코FC의 경우에는 수비보다는 공격에 초점을 맞춘 팀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시마가 경기력적으로 유리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7연승을 달리던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배당적인 측면으로도 국내 배당 기준 1.28의 정배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시마의 승으로 보이는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경기력적으로나 배당적으로나 가시마의 승리가 보여서 저는 이 경기 가시마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요코마리 대 오이타. 일단 팀명으로만 보면 당연히 요코마리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지만 최근 경기를 보면 요코마리는 사간도스와 무승부, 비셀고베에게 패배, 리그컵에서 가시와에게 패배를 기록하면서 컵 경기 포함 3연속 승리가 없습니다. 반면에 오이타는 최근 7경기 동안 5승 1무 1패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주중에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주중에 가시와와 리그컵을 치르고 패배를 기록한 요코마리보다 체력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이타가 많이 밀리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코마리의 국내 배당 기준 1.44배당 너무 낮은 배당을 책정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승으로 몰아넣고 무승부로 끝내려는 개수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이타가 마음먹고 잠그면 수비가 괜찮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요코마리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9번 경기 대전 하나시티즌 대 수원FC.
자, 이 경기 양 팀 모두 지금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의 경우 실질적으로 플레이오프권 다툼을 위해서 승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원FC 역시 1위 제주와 승점이 2점 차이밖에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승점 3점을 따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경기 대전 하나시티즌의 안드레 선수와 수원FC의 안병준 선수의 대결이라고도 볼 수 있고 두 선수의 득점왕 경쟁 구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대전 하나시티즌은 지난 경기 충남 아산에 패배를 하면서 주축 수비수 서영재 선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손실이 있어 보이고 수원FC는 안병준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복귀하자마자 후반 교체 출전해서 투입된 지 3분 만에 헤딩으로 골대를 맞추고 그 뒤 5분 뒤에는 득점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마사까지 같이 살아나면서 안산 원정에서 0대4 대승을 거뒀죠.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대전 하나시티즌이 수원FC를 상대로 승리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변이 일어난다면 무승부까지는 보겠지만 투포를 가져가기에는 수원FC의 안병준 선수의 복귀로 인한 수원FC의 상승세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대전 하나시티즌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가와사키 대 센다이. 저는 이 경기 이변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컵 경기이긴 하지만 이미 주중 리그컵 경기에서 가와사키의 연승이 끊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승리를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상대편 센다이가 삿포로를 상대로 전 경기에서 게데스 선수가 포텐을 터뜨리면서 두 골을 기록을 하면서 3대3으로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3골이나 먹힌 수비가 문제라고 보입니다. 공격이야 센다이가 3골을 넣으면 가와사키는 4골, 5골 넣을 수 있는 더 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가볍게 가와사키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사간도스 대 우라와. 이 경기는 사간도스와 우라와 양팀 모두 연패를 끊어야 되는 경기로 보입니다. 사간도스는 산프이로와 간바오사카에게 패배를 기록하면서 2연패를 기록 중이고 우라와는 요코FC, FC도쿄, 나고야를 상대로 홈 3연전에서 모두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우라와는 홈에서 3연전인데도 불구하고 승리는 그렇다 치고 3경기에서 단 1득점도 하지 못하면서 득점력 빈곤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패배를 하더라도 득점을 하고 패배를 하는 사간도스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 사간도스 홈에서는 우라와가 승리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우라와가 원정에서 4번의 정배당을 받고 4전 전승을 거뒀고 우라와가 현재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연패를 끊어낼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사간도스의 승과 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제주 유나이티드 대 안산 그리너스. 자, 이 경기 어제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투표율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가와사키가 40회차 투표율 1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2위가 제주 유나이티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투표율 2위가 확정이 된다면 저는 제주 유나이티드 이 경기 무승부로 꺾어볼 생각입니다. 제주의 승을 바치고 투폴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경기력은 당연히 제주가 앞선다고 보지만 최근에 승무패에서 투표율 2위인 경기들이 잘 부러진다는 점과 제주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이 4연승인데 현재 4연승 중이라는 점도 굉장히 걸리고 안산이 시즌 초반 5연패 할 때를 제외하고 그 이후부터 2연패 후에는 무승부를 기록하는 패턴이 보이는데 현재 2연패 중이라는 점이 굉장히 걸려서 이변으로 한번 잡아볼 생각입니다. 에이 설마 1등인 제주가 꼴찌 안산에 비기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황당한 결과가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축구 승무패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기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제주 선수 한 명 퇴장당하고 최근에 토트넘의 다이어가 경기 중에 똥 싸러 간 것처럼 누구 한 명 배탈 나서 경기 도중에 똥 싸러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스포츠가 그만큼 어렵고 그래서 또 재밌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마지막까지 투표율의 변동률을 보고 투표율이 1위라면 제주 승으로 픽을 할 거고 투표율이 지금 그대로 2위라면 무승부를 한번 이변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서울 이랜드 대 부천.
자, 이 경기는 현재 서울 이랜드의 상황이 승점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리그 4위로 간당간당하게 플레이오프권에 걸쳐져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3위부터 6위까지의 승점 차이가 최대 3점 차이밖에 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도 최대한 승점을 쌓아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적으로도 서울 이랜드가 많이 앞선다고 보이고 올해 두 번의 맞대결에서도 서울 이랜드가 두 번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모두 승리를 거뒀던 서울 이랜드가 동기부여적으로도 앞서는 마당에 갑자기 부천이 승리를 하는 그림은 보이지가 않고 기본적으로 부천FC의 경우는 9경기 무승을 기록 중이고 9경기 중에 8경기 동안 단 한 골도 기록을 하지 못하는 공격수가 왜 있는지 모르겠는 개쓰레기 같은 득점력을 보여줬고 그나마 지난 전남과의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할 때 골을 기록했었던 수비수 조수철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부천FC에서 유일하게 모든 경기를 출전을 한 주전 수비수 조수철 선수가 출전하지 못한다는 건 수비적으로도 불안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이런 부천FC의 믿지 못할 득점력과 주전 수비가 빠진 불안한 수비 라인을 서울 이랜드의 레안드로 선수가 놓칠 일이 없다고 보여서 저는 이 경기 서울 이랜드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전남 대 아산. 전남은 지난 부천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남은 이길 경기를 못 이기고 무승부를 하는 경우가 많고 강팀과의 대결에서도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상한 팀으로 보입니다. 상대팀 실력에 맞춰서 경기를 하는 느낌이 들고 있고 상대팀 충남 아산은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 연승이 없는 팀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대전 하나시티즌을 상대로 선전하면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경기 전남을 상대로 승리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번 시즌 두 번의 맞대결에서 1무 1패로 충남 아산이 전남에 밀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이 받은 1.71 정배당은 이번 시즌 전남 드래곤즈가 받은 정배당 중에 가장 낮은 배당으로 그만큼 전남의 승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번 시즌 전남이 1점대의 정배당을 받았을 경우 3승 3무를 기록을 하면서 1점대의 정배당을 받을 경우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남 아산이 어쨌든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경기력에 좀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전남의 승리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전남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40회차 8,000원 최종픽 골 때리는 가족분들께 공유를 드렸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캐치해 갈 수 있는 부분들 캐치해 가셔서 자신만의 픽에 추가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던 말 마지막으로 해드리면서 저는 다음 회차에 영상으로 골 때리는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골 때리는 가족분들께 축구토토 승무패 1등 픽은 드릴 수 없어도 1등으로 가실 수 있도록 많은 정보, 많은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골 때리는 가족분들도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